70세 이후에는 무의미해지는 7가지. 당신이 평생 동안 걱정해온 몇 가지 일들이 70세가 넘은 후에는 갑자기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나이를 먹고 그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도 바뀌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포기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무엇이 진정으로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쏟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지혜가 함께 찾아옵니다. 이 지혜는 책이나 조언으로는 배울 수 없는 종류로 오직 오랜 세월을 살아내며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또 무엇이 애초에 신경 쓸 가치도 없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에는 단순히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에서 우러나온 진실이며 심리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수많은 노년 세대가 공감해온 내용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뒤처지지 말아야 한다. 무언가를 꼭 붙잡아야 한다. 혹은 의미 없는 무언가를 쫓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7가지 중 하나하나는 분명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을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을 뜻합니다. 더 이상 걱정할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건강, 삶의 목적, 인간관계, 그리고 평온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언제쯤 삶이 좀 더 가벼워질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면 그건 짐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짐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이 7가지는 단순히 당신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줄 뿐 아니라 당신이 더 평온하고 자신감 있게 불필요한 짐은 덜어내고 삶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줄 것입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은 무려 93%의 사람들이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학창 시절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지, 누가 더 멋진 옷을 입는지, 누가 친구가 더 많은지, 그리고 그런 감정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누가 더 큰 집을 가졌는지, 결혼 생활이 더 오래 갔는지,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비교하고자 하는 욕구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은 조용한 어려움과 조용한 승리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정도, 타이밍도, 의미도 똑같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명희 씨, 72세는 한때 SNS를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다니거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거나 손주를 안고 있는 사진들을 보며 자신이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조용하고 의미 있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건강했고 자유로웠으며 언제든 전화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결핍이 아닌 오직 그녀만의 유일무이한 삶이라는 인식으로. 비교는 도둑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쁨만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중력까지 훔쳐갑니다. 좌우를 바라보느라 안과 앞을 보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이 겉보기에는 빛나고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로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는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도 어려움이나 상실, 후회를 겪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여도 말이죠. 70세가 넘으면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성공이란 남들과 똑같은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공이란 평온함입니다. 나를 풍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여전히 나를 설레게 하는 열정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를 상기시켜주는 조용한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충분히 오랜 삶을 살아왔기에 알 수 있습니다. 비교란 대개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고 있으며 가장 강력한 척도는 내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내 느낌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그러니 다른 사람은 그들의 이야기를 살도록 두고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그들의 성취가 당신에게 영감을 주되 당신의 여정을 빛바랬게 하지 않도록 하세요. 누구와도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몸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강요하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 인내심, 혹은 단순히 삶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남의 도움 없이 들려고 애쓰거나 통증 속에서도 일하거나 피곤하지 않은 척하면서 우리는 자주 몸이 휴식을 원한다는 조용한 속삭임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나 생산성을 위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70살이 넘으면 새로운 형태의 지혜가 찾아옵니다. 그 지혜는 말합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이라고. 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아끼는 행동이라고요. 김민우, 78세. 씨는 매주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직접 잔디를 깎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은 운동이자 독립심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을 찾은 후 그는 무언가가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몸은 단순히 멈추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자신에게 귀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후로 그는 근처의 한 청년을 고용해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여전히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늘진 의자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며 야구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다고 해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인생의 이 시점에서 당신의 가치는 더 이상 얼마나 많이 들 수 있는지, 얼마나 멀리 쉬지 않고 걸을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자신의 몸을 사용해 타인을 돌보고, 가정을 이루고,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몸이 당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속삭임이 외침이 되기 전에 귀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겉보기의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기를 멈출 때 당신은 치유의 공간을 열게 됩니다. 몸이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판단이 아닌 친절함으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고 자신의 리듬에 맞춰 걷고 필요할 땐 낮잠을 자며 도움을 요청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언제 행동하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휴식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장기적인 삶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은 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온전히 집중하고 명확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해왔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가볍고 평화롭게 가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에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게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대한 후회. 우리 모두는 다시 써보고 싶은 몇몇 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놓쳐버린 기회, 내뱉었던 거친 말, 더 나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결정들 말이죠. 후회는 인생의 오랜 동반자처럼 조용히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고 나면 무언가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자신의 과거를 더 이상 실수 목록이 아니라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준 지도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곱씹을수록 당신이 겪은 모든 기쁨과 슬픔이 당신의 깊이, 강인함, 지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상우, 81세. 씨는 40대 초반에 내렸던 한 결정을 수년 동안 머릿속에서 되감아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더 높은 급여의 일자리를 제안받았지만 이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자문했죠. 그러나 지금 자녀를 키우고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그 집에 앉아있는 그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확실했던 그 결정이 오히려 안정과 존재감,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득 채운 삶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요. 되돌아보면 과거에 그를 괴롭히던 후회는 오히려 위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당신이 후회를 연민으로 마주할 때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70세 이후 당신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도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것, 가지고 있던 것,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수학을 모른다고 아이를 탓하지 않듯 당신도 그 시절 몰랐던 일을 이유로 과거의 자신을 탓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일어났고 나는 그로부터 배웠고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거기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안에서 교훈과 성장,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들을 지금의 선택을 이끄는 빛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후회는 오직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여전히 현재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아직 쓰이지 않은 새 페이지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일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대신 당신은 이제 여전히 가능한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환, 후회에서 결단으로의 전환은 나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짐처럼 짊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등불처럼 들고 시간이 대가로 만든 통찰로 앞길을 비춥니다. 네 번째, 타인의 위견. 한때 당신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옷차림, 직업, 타는 차, 자녀 양육 방식까지 외부의 평가는 마치 자존감의 척도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70세가 넘고 나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런 의견들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일관성 없는 것, 그리고 종종 진실보다는 타인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삶이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평화를 미루는 일일 뿐입니다. 윤예숙, 74세. 씨는 예전에는 뭔가 색다른 일을 하기 전에 늘 망설였습니다. 이웃들이 자신의 정원에 대해 뭐라고 할지, 가족들이 그림을 다시 시작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중요할까? 그 질문은 그녀 마음속에 머물렀고 그 질문에 따라 살아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지금 그녀는 밝은색 옷을 입고 원하는 식물을 심으며 다소 어수선하더라도 자신의 그림 작품을 전시합니다. 그리고 아세요? 그녀는 지금 50대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웃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무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외부의 소음보다 더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항상 의견이 있을 것이고 그 의견을 말한 만큼 빠르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당신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70세가 넘어 밤에 베개에 머리를 뉘일 때쯤이면 당신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결국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도요. 이것은 고립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 들여놓는 목소리를 더욱 선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의견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것이며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일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자신의 건강, 행복,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결정을 내릴 완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방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에는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것은 오직 시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것을 맛보게 되면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방식대로 진짜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만큼 멋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생각들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게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영감과 정보를 전하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 볼게요. 5번째, 오래된 원한을 놓지 못함. 원한이라는 감정에는 무언가 무거운 기운이 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그것은 조용히 존재하며 당신의 생각을 물들이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마음 한켠을 굳게 닫아버리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원한을 품는 것이 일종의 자기방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직도 화가 나 있다는 것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는 방어막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70이 넘은 나이에 이르면 그 오래된 상처들이 결국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분노를 붙잡고 있는 데 드는 에너지가 더 이상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하나 씨는 71세입니다. 그녀는 50대 후반 즈음 언니와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다툼의 세부 내용은 세월이 흐르며 희미해졌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수년간 가족 모임은 늘 긴장감과 조심스러운 회피가 함께했죠. 하지만 최근에 한 수술을 계기로 삶이 얼마나 더덥고 소중한지를 깨달은 이하나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손주들, 정원, 그리고 추억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았지만 날카로웠던 모서리들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원한을 놓아준다는 것은 그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평화가 고통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란 반드시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랜 시간 쌓인 씁쓸함은 결국 기쁨, 연결, 치유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자리할 공간을 앗아갑니다. 오래된 분노를 놓아주는 데는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 똑같은 대화를 머릿속에서 되풀이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데는 안도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불완전하고 복잡한 존재이며 많은 경우 자기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타인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덜 무겁게 하기 위해서요.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짊어지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를 질질 끌고 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간직할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소중한 것들입니다. 희망, 기쁨, 호기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옛 상처에 얽매이지 않은 마음에서만 피어날 수 있습니다. 6번째, 유행을 쫓으려 애쓰는 것. 우리 문화 속에는 늘 어떤 압박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속삭이듯 항상 최신을 따라가야 해, 날카로워야 해, 뒤처지면 안 돼, 라고 말하죠. 패션이든 기술이든 최신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든 당신이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진 사람으로 보일 거라는 무언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그 압박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대부분의 트렌드가 얼마나 피상적인지를 보기 시작하죠. 얼마나 빠르게 뜨고 사라지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기쁨, 편안함, 정체성에 얼마나 적은 영향을 주는지를 알게 됩니다. 김영철 씨는 78세입니다. 그는 한때 모두가 입는 옷을 입었습니다. 청바지가 더 몸에 붙으면 자신도 그 스타일을 샀고, 스마트폰이 더 똑똑해지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업그레이드를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부드러운 코듀로이 바지를 입고 책의 향기와 손에 쥐는 느낌이 좋아 종이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제야 그는 유행에 맞추는 것 이 자신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진짜로 신경 쓰는 것은 편안함이었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기술 장비도 줄 수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트렌드는 당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야 한다는 조급함, 지금 놓치면 뒤처질 거라는 착각을 팔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인생에서 어떤 경계를 넘고 나면 진짜로 쫓을 가치가 있는 건 오직 당신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뿐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스타일이 당신을 멋지게 보이게 만든다면 그걸 입으세요. 어떤 도구가 당신 삶을 편하게 해준다면 사용하세요. 하지만 단지 누군가 그것이 최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압박은 절대 받지 마세요. 유행 대신 시간을 초월한 선택을 하는 데는 고귀함이 있고 자신의 속도와 리듬을 존중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선 수많은 스타일이 유행을 돌고 돌며 돌아오는 걸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오늘의 유행이 어제는 촌스러웠고 내년엔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걸 알죠.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피부 안에서 무엇이 편안한지를 아는 것. 그러니 당신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발을 신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달래주는 음악을 들으세요. 지금 하다는 것 대신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으로 공간을 꾸미세요. 진정한 자신감은 유행을 쫓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에 진심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거리낌 없는 데서 나옵니다. 이 영상을 아직도 보고 계시고 이 이야기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셨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영감과 나눔을 담은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 볼게요. 7번째, 남의 시간표에 맞춰 조급해하는 것. 우리는 평생 어떤 일정표를 따라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몇 살에 졸업해야 하고, 몇 살에 결혼해야 하고, 언제쯤 은퇴해야 하며, 사랑도 어느 나이 이전에는 찾아야 한다고요.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라야 한다고 느끼는 하나의 대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제때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기회를 놓쳐버린 듯한 뒤처진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 그 생각의 틀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감 시한들이 사실은 인위적인 것이었고 정해진 일정 바깥에도 수많은 진짜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최필영 씨는 82세입니다. 그는 작년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느리고 손이 굳고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떨리는 결심과 조용한 자부심을 안고 건반 위로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그는 잘 치는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음악이고 호기심이고 오직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그 감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70세 이후 우리는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들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 배움, 창조성, 치유,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숫자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주면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당신만의 길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당신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든, 관계를 회복하든, 믿음 안에서 도약하든, 그것이 당신에게 옳게 느껴진다면 그 타이밍은 완벽한 것입니다. 경쟁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입니다. 당신 삶의 가장 멋진 장이 아직 쓰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눈뜨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대본과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쁨, 성장, 발견은 젊은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간절히 울리고 있다면 너무 늦었을까?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직도 나를 부르고 있는가? 대답이 그렇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결코 느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만의 리듬, 갈망, 내면의 진실을 담아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이야기를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떤 이야기가 당신에게 익숙하게 느껴졌나요? 어떤 이야기가 당신의 숨을 조금 더 편하게 해주었고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해지게 만들었나요? 어쩌면 당신은 그중 몇 가지를 이미 내려놓았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짐을 안고 있었는지를 처음으로 알아차렸을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좋은 시작점은 없습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쇠퇴가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필요, 자신의 삶의 리듬에 눈뜨는 시간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닌 것들을 쫓지 않고 진짜로 나를 살리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고통을 피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모든 걸음, 심지어 스스로 의심했던 걸음까지도 모두가 당신을 이 밝은 자리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의도적인 삶을 뜻합니다. 압박 대신 존재함을, 판단 대신 기쁨을, 산만함 대신 깊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수록 앞으로의 삶 속에서 더 많은 연결, 목적, 의미가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갈 때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따라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이곳에 완전히 존재하면 됩니다. 온전히 당신 자신으로서, 그리고 다가올 것들에 온전히 마음을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오늘 배우신 것 중 하나와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나눠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저희에게 정말 소중하며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고 영감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